정치권 상황에 하이킥을 날리는 속 시원한 정치 토크쇼 거침없이 하이킥 시작하겠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방송 역시 생중계로 유튜브에서 방송되고 있습니다. 직접 저희 모습 보시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유튜브 댓글로 참여하시고 싶으신 분들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댓글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장성철 교수께서 댓글에 유독 거친 비난들이 많다고 걱정하셨는데 저는 걱정 전혀 하지 마시라 그랬습니다. 최진봉 교수님도 그런 비판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종편에 나가면 네. 저를 또 비판하는 글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네. 두 분이 다 뭐 속 시원한 소신 말씀하신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요. 여러분의 의견도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대선 딱 100일 전입니다. D-100일. 현재 판세 최진봉 교수님 어떻게 보겠어요? 저는 박빙이라고 생각해요. 현재 판세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론조사 추이로만 보면 윤석열 후보는 정체나 또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이재명 후보는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네. 이게 이제 사실 조정 국면이라고 보여지고 저는 이제 이 지금 현재도 사실은 누가 우세다고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된 4개의 여론조사 중에 하나만 좀 차이가 나고 나머지는 박빙, 초박빙이었고 거기에다 이제 그 오차범위 내에 있거든요. 누가 앞섰다 뒤섰다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이제 추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후보가 정체 또는 약간의 하락이라면 이재명 후보는 계속 상승선을 타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어떻게 될지 앞으로 100일 이후에 그건 전망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어느 후보가 좀 더 선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장성철 교수님은 뭐 같은 의견이세요? 어떻게 보세요? 동감이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에게 좀 안 좋은 흐름은 맞는 것 같아요. 특히 제가 보는 그 여론조사 항목 중에 안 좋은 게 뭐냐면 오늘도 나왔는데 누가 대통령 잘할 것 같습니까? 거기에도 이재명 후보가 앞섰고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외교안보 잘할 분 누굽니까? 경제 잘할 분 누굽니까? 그랬더니 다 이재명 후보를 다 지지를 더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거 윤석열 후보로서는 위기감을 느껴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두 분 다 막상막하 사실 우위를 평하기 어렵다. 하지만 추세로 보자면 윤석열 후보가 약간 하락세라서 경계해야 되고 이재명 후보는 상승세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역대 대선을 보면요. 오늘 D-100일의 여론조사 결과가 마지막 결과 최종 결과로 그대로 이어진 경우가 거의 대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노무현 전 대통령만 나중에 뭐 누구죠? 그때 정몽준 의원과 단일화 협상을 통해서 좀 판을 뒤집었다라는 건데 이번에는 그렇게까지 단일화를 통해서 뒤집을 만한 제3의 후보는 없는 것 같고요. 오늘 뭐 다른 여론조사를 보면 똑같은 소수점 이하까지 똑같은 여론조사까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 이 대선 결과 알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최진봉 교수님. 그러니까 지금 뭐 비슷한 맥락인데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난번 예전에 예전에 대선의 결과를 봤을 때 결과는 좀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지금 100일 이 상황 때문에 지금 조금 앞서고 있는 후보가 앞장선 뭐 예를 들면 승리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왜냐하면 변수도 많고 예전하고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대선에 있던 전국 자체가 그런 점으로 본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좀 누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일 전에 조금이라도 앞섰던 후보가 당선된다. 그렇게 산술적으로 또는 어떤 통계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텐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되냐. 또 여러 가지 이제 또 리스크들도 많잖아요.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작용할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 지금은 뭐 100일 전에 지금의 여론조사 결과가 끝까지 갈 거다. 그것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윤석열 후보 쪽에 안 좋은 게 정권 재창출 여론도 하락 추세예요. 정권 교체 여론이 하락 추세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론조사 흐름상으로 보면 윤석열 후보에게 지금 유리한 부분, 긍정적인 부분이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저희 잠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거침없이 하이킥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 두 분과 함께 대선 D-100일, 100일 전 현 상황 짚어보고 있는데요. 먼저 민주당 선대위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 주목할 만한 인선. 오영훈 의원이 비서실장, 윤건영 의원이 정무실장. 그 의미 최진봉 교수님 좀 짚어주시죠. 의미가 크죠. 왜냐하면 오영훈 의원 같은 경우는 이낙연 전 대표가 대표하실 때 비서실장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경선에 나왔을 때도
대변인 총괄 대변인을 했던가 아무튼 중요 직책을 맡았었어요. 네. 그러니까 대표하실 때부터 오영훈 의원 같은 경우에 계속 이낙연 후보 곁에 있었고 이낙연 의원을 도왔던 분이고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번에 선대에 합류한 것은 이낙연 후보 측과의 원팀의 상징적인 의미를 보여줄 수 있다. 그리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오영훈 의원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기 전에 네. 이낙연 전 대표를 만나서 의견을 여쭙고 이낙연 전 대표가 가서 도와라 그렇게 말씀까지 했다라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 이낙연 어떤 전 대표의 이런 도움 결국 이제 지지 이런 부분들이 결국 원팀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저는 예. 그렇게 보여지고 네. 윤건영 의원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뭐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측근이시죠.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 하실 때 보좌관을 했었고요. 그랬죠. 그리고 이제 국정상황실장까지 했으니까 아주 네. 중요한 직책을 했었고 또 이제 소위 친문이라고 하는 그룹들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 중에 한 분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런 분이 들어왔다는 것도 민주당이 하나가 되어가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된다. 예. 이게 뭐 이 두 분의 어떤 그 이미지랄까요? 아니 이 두 분이 갖고 있는 정치적 입지 이런 부분들이 이재명 후보에게 많은 또 힘을 실어줘서 지금 아직까지 100% 민주당 지지자들이 뭐 결집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민주당 지지자의 결집이 좀 더 강하게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장 교수님 네. 마찬가지 의견이세요? 최 교수님 너무 신나서 얘기하시거든요. 원팀 되고 있습니까? 네, 재밌게 듣고 있습니다. 아직은 미진하지만 예. 점점 원팀 쪽으로 가까이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상징적인 분들이 있잖아요. 네. 서른 의원이라든지 예. 아니면 윤영찬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합류를 해야 완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조금 미진해 보인다. 하지만 원팀으로 가고 있다라고 네. 평가해 봅니다. 네네. 그러니까 가장 이재명 후보를 강하게 공격했던 분들도 함께 해야만 이게 진정 원팀이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네. 근데 그런가 하면 광주 선대위 공동 선대위원장 18살 고3 학생이 파격 임명됐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장 교수님? 그 18살 학생이 선대위에서 뭐 중요한 역할은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상징성이 있는 의미인데 예. 아주 뭐 좋은 선택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색다르다, 바뀌고 있다, 젊어지고 있다, 우리는 청년 세대를 우대하고 있다. 이런 이미지 줄 수 있잖아요. 예. 이미지 정치로는 최고의 선택을 하셨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런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조금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했어요. 누구 하나 수혜해 주는 것으로 젊은 세대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얕은 생각 이런 지적을 했는데요. 최 교수님. 뭐 이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장 교수도 지금 이제 뭐 이미지 정치만 얘기하고 뒤에는 얘기 안 하잖아요. 마찬가지 개념. 이준석 대표도 그런 걸 이제 약간 좀 깎아내리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저는 네. 이렇게 생각해요. 이 이미지도 중요하고 왜냐하면 딱 상임성대위원장에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 김병준 위원장과 18세 고등학교 3학년 위원장 이미지가 대비가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물론 이 학생이 정말 선대위에서 정치적으로 엄청난 일을 해내지 못할 거예요. 그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만큼 이 어린 젊은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많이 주고 그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시도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국민의힘의 지금 선대위 구성을 보면 대부분 올드보이들 교환이라고 해서 물론 정치적으로는 뭐 선수가 높지만 그런 모습이 과연 국민들이 지금 현재 대통령 후보에 나온 캠프의 후보에게 바라는 모습일까요? 그 부분은 깊게 고민해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상징성이라는 부분도 중요하고 또 이런 노력을 통해서 가능한 젊은 세대 목소리를 듣겠다는 노력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만약에 이 학생을 그 선대에 앉혀놓고 아무것도 안 시켜보세요. 이 학생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죠. 불만이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히 수혜를 주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이런 학생들의 목소리나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의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네. 절박함이라고 생각해요. 이 절박함이 사실 네. 그 선거에서는 국민들이나 유권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선철 교수님. 그런데 왜 웃어요? 웃으시는 이유부터 일단 말씀하시고. 최 교수님하고 방송 많이 해봤는데 네. 이렇게 신나가지고 얘기하시는 그래서 거 웃으신 거예요? 처음이에요. 너무 신나하세요. 예. 신나다. 그래서 웃으셨구나. 자,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요. 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법안을 지금 발의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과 실제로 18세 고등학생을 공동선대위원장에 임명한 것 어떨까요? 청년의 목소리를 듣는 태도와 방식. 이준석 대표의 얘기는 네. 부러워서 그러는 거죠. 부러워서. 네, 당연히 국민의힘이 도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먼저 이러한 행동을 했었어야 하는데 네. 본인들이 선수를 뺏긴 것이 좀 아프다라는 그런 말로 저는 들렸습니다. 네. 단순히 우리가 무엇을 할게요, 무엇을 드릴게요, 뭐 돈 좀 더 드릴게요, 청년상 더 드릴게요 이렇게 돈으로 청년들의 마음을 살 수가 없고요. 예. 같이 하고 그들의 얘기를 들음으로써
있어서 그들의 마음을 살 수가 있다. 네. 국민의힘으로서는 상당히 좀 아파해야 할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장 교수님, 민주당 쪽에 좀 질문 하나 드리면 네. 조금 전에 이제 오용훈 의원 비서실장에 합류하기 전에 이낙연 대표로부터 가서 도와줘라라는 말씀 들었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정작 이낙연 전 대표께서는 이재명 후보와 호남 일정 동참을 안 하셨습니다. 네. 또 본인의 고향인데도 안 오셨어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또 이제 여당 쪽에도 좀 많은 인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그러셨냐라고 했더니 예. 이재명 후보가 직접적으로 연락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요청을 안 하셨다. 네, 직접적으로. 그냥 누구를 대신 보내서 그리고 누구 대신 연락하게 해서라고 했다는 거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낙연 캠프 측은 후보 측은 상당히 좀 기분 나빠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러한 일정들이 사전에 기획이 됐을 때 기획 단계에서부터 자 이낙연 대표님 저희가 좀 가려고 하는데 같이 해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논의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저희 영광 가는데 뭐 오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러니까 상당히 기분 나빠서 나한테 뭐 도와달라고 하는 거야 마는 거야 이거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고 지난주 금요일에 모여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 장성철 교수의 이낙연 캠프 측 뭐랄까요? 확인된 내용만 말씀드립니다. 지인으로부터 전해 들으신 말씀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오늘 오전에 전해 들었습니다. 예, 최진봉 교수님은 더 인맥이 있으실 텐데 어떻게 보세요? 장 교수가 들으신 그 지인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요. 뭐 그분은 어떻게 전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본인이 들으신 거니까 그건 인정하고 다만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요. 시기가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낙연 전 대표도 어떻게 결국 도우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재명 후보 측에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지지자들도 계시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생각도 있으시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리고 이제 시간이 이제 100일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이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나오셔서 힘을 실어주실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오용훈 의원이 간 것 자체가 사실은 그런 시간을 좀 더 단축시키는 어떤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조금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지금 3개월이나 후보 뽑힌 지 3개월이나 됐는데 뭘 시간을 어떻게 더 기다리냐라는 생각이 있고 오용훈 의원이 저기 이재명 후보가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요. 그랬더니 절대로 안 돼. 가면 안 돼. 절대로 돕지 마. 어떻게 이러겠습니까? 그건 못한다. 아예 가서 좀 도와드리세요. 그러니까 기다리면 그러니까 그건 장 교수가 예측하는 건 좀 기다려보면 될 것 같고 저는 시간이 필요하다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최 교수님 그 결정적 시간이 어느 정도일까요? 저는 어찌 보면요. 그 극적인 효과를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오래전부터 도우는 것도 중요하죠.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어느 순간에 정말 결정적으로 뭐 예컨대 여러 가지 뭐 상황이 있을 텐데 뭐 여론조사가 박빙이 된다거나 아니면 어떤 중요한 행사에 그분이 나타나서 뭔가 이벤트성으로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을 실어주는 모습 이런 모습도 연출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물론 이낙연 전 대표의 고향을 가는 거 그때 오시는 것도 중요하죠. 그것도 좋은데 또 다른 어떤 방법으로의 결정적인 어떤 이벤트성으로 여론의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선대위로 좀 가보겠습니다. 현재까지 흐름 발표 내용 보면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원톱 체제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장성철 교수님? 원톱이라고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원톱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랑 공동 상임위원장이기 때문에 같이고 총괄 선대위원장 자리를 비워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체제가 김병준 원톱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임시 방편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저희 뭐 우리 중세 시대에 카노사의 굴욕 있잖아요. 이렇게 왕이 교황한테 가가지고 무릎 꿇고 도와주세요만 한 것처럼 결국에는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이 좀 하락을 하면 김종인 위원장한테 가서 좀 저희들 와서 총괄 선대위원장 맡아주세요라고 무릎을 꿇어야 될 날이 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카노사의 굴욕이 재현될 것이다. 네.
어떻게 보세요, 최준봉 교수님? 저는 뭐 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 여전히 네. 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예. 그렇게 모시러 갈 가능성이 있다. 근데 예.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봐요. 혹시 카노사의 구력이 뭔지 모르시는 거 아, 아니에요? 강 교수. 네. 끝나고 봅시다. 어쨌든 끝나고. 이제 제가 볼 때는 예. 지금 당장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모셔올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봅니다. 지금은 안 되겠죠, 네, 당연히. 안 돼요. 지금은 안 그런데 지지율이 정말 떨어지고 나면 예.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준석 대표 오늘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이제 더 많은 값을 치러야 된다. 네, 제가 그렇게 표현하고 속값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네. 얹어서 더 줘야 된다. 저는 그 말이 딱 맞다고 생각해요. 아하. 만약에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다시 모시러 가는 상황이 되면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양보해야 됩니다. 그럼요. 지금은 김병준 상임위원장만 양보하면 되는데 그때 예. 가서 만약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정말 필요해서 거기 가서 정말 요청을 한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그냥 오겠습니까? 맞아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본인이 안 좋은 상황에 빠지게 되면 더 안 좋은 상황에 빠지고 또 하나 지도력에 엄청난 상처가 날 겁니다. 네. 대선 후보가 돼가지고 제대로 판단 못해서 모실 기회를 놓쳐가지고 또 가서 굴욕적인 모습을 보인다. 제가 볼 때 그거는요 윤석열 후보한테 상당히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네. 혹시 최준봉 교수님 구체적으로 김종인 전 위원장께서 더 추가적으로 요구하시게 될 게 어떤 것일까요? 저는 만약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 이건 제 생각이고 제 네. 예측입니다만 정권을 달라고 할 거예요. 다시 쇄신하는 쪽으로. 전권. 네. 아하. 선대위의 전체적인 구성 자체를 쇄신. 완전히 바꾸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안 들어가신 거가 저는 상당히 뼈 아프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예. 와 저런 분들까지 선대위에 모시는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도나 보수 예. 우파 쪽에서는 예를 들면 권경의 변호사라든지 아니면 금태섭 의원이라든지 예. 이런 분들 좀 상징적인 분들 저쪽 편이었다가 이쪽으로 오신 분들도 예. 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지지하네 그런 인식을 줄 수가 있었는데 예. 그런 것이 안 돼가지고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김종인 위원장과 세트였거든요. 아하. 김종인 위원장이 못 가니까 네. 이분들도 그럼 나 안 갈래 하면서 지금 윤석열 후보를 오히려 공격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한 분이 안 옴으로써 지금 여러 명을 적으로 돌린 거예요. 네. 상당히 안 좋은 선택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지금 또 다른 의혹 지금 말씀도 주셨지만 윤석열 후보의 문고리 3인방. 네. 뭐 언론에 실명도 보도가 됐습니다. 세 분의. 그거 제가 제일 처음 얘기했던 거예요. 아. 표창원의 뉴스와이키에서. 여기서 그러셨죠. 네. 예. 어떻습니까? 실제로 지금 현재 여전히 작동을 하고 있고 그것이 김종인 전 위원장과의 갈등의 핵심이고 이렇게 보세요? 네, 의혹이 아니라 그냥 네. 실체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오늘 장제원 의원이 네. 한 얘기들을 한번 봐보세요. 네. 보통 실세가 아니면 저런 얘기를 못 합니다. 그냥 진중권 교수에 대해서 내가 명예훼손으로 뭐 고소할 거야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그 밑에 써져 있는 글을 한번 보시라고요. 이거는 자신감이 없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얘기들을 막 퍼붓어요. 아하. 아직도 실세다. 네. 끝까지 실세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권 교체 회방꾼 뭐 이런 표현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그 말 말고도 뭐 정말 참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얘기들을 많이 썼더라고요. 아하. 최 교수님 이 문고리 3인방 특히 장지원 의원은 아무 역할도 맡지 않겠다 떠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언론의 보도가 물론 그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에도 참석하고 뭐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제 기사가 나왔잖아요. 네. 그걸 이제 비판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지금 페이스북에다가 뭐 가만히 있지 않겠다 법적 예. 뭐 대응도 하겠다 이런 얘기를 장제원 의원이 한 건데 네. 만약 그렇다고 하면 장제원 의원은 정말 큰 실수를 하는 거예요. 아하. 그 만약 국민들이 볼 때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 정말 제 말은 전제를 제가 분명히 깔면 네. 장제원 의원이 정말 물러서겠다고 했고 후보 곁을 떠나겠다고 했는데 계속 선거 캠프에 와서 활동을 하고 있다? 네. 그건 국민을 우롱하는 거잖아요. 아하. 국민들한테 약속해놓고 약속을 안 지키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그 사실관계는 모르겠지만 네. 만약 그 기사가 사실이라고 하면 장제원 의원은 상당히 국민들한테 비난을 받을 수밖에 그것은 곧바로 그대로 윤석열 후보에게 영향을 네.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 뭐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장 의원이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하면 이거는 정말 큰 실수를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아는 저는 최진봉 교수님의 말씀에 반박을 하지 못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장제원 의원에게 아무런 역할이 없다, 공식 직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장제원 의원도 자신은 회의에 참석한 적도 없고 아무런 역할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사실은 제가 알려드리고요. 혹시 반론 있으시면 저희들에게 연락을 해주시면 인터뷰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 패싱 계속 논란되고 있습니다. 당대표인데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기자회견도 몰랐다라고 하고요. 또 윤석열 후보 중요 행사에 본인이 가는 것처럼 공개되는데
나는 들은 바도 없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장 교수님, 예. 패싱 당하고 있는 겁니까 당 대표가? 패싱은 맞는데 이준석 대표도 좀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윤석열 후보 측도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너무 많은 말을 해요. 네. 예를 들면 저는 이수정 교수가 우리 선대위에 오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아요. 반대해요라고 딱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오늘 이수정 교수를 공동 선대위원장에 딱 임명을 했어요. 그러게요. 이러면은요 당대표의 권위가 그냥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음흠. 그래서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 있어서 당대표를 무시하고 네. 많은 일들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예.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지만 이준석 대표가 이전에 네. 다른 대선 후보들이 당대표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그 당대표가 후보에게 얼마나 많은 정권과 의견을 따라줬는지를 한번 살펴봐라. 아하. 밖에 나가서 너무 많은 얘기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예, 마지막으로요. 두 분께 의견을 좀 여쭤볼 정치적 사건이 오늘 벌어졌죠.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께서 대선 출마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네 번째 도전이고요. 네. 최진봉 교수님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특별히 할 말이 별로 없는데요. 어쨌든 예. 손학규 대표 전 대표가 이제 출마를 하셨으니까 예. 그 한 거 자체는 인정을 해야 되고 어느 정도까지 영향력이 있을까 저는 뭐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네. 손학규 전 대표 입장에서도 네. 손학규 전 대표가 어느 쪽의 표를 일정 부분 가져갈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보수 쪽에서 표가 좀 더 많이 손학규 전 대표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서 네. 이게 이제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윤석열 후보 입장에 또 단일화해야 되는 한 명이 또 생기는 거잖아요. 안철수 대표 위에. 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네. 근데 이제 얼만큼의 영향력이 있을까 하는 부분은 좀 의문이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예. 약간 제한적일 거다. 제한적일 예전에 것이다. 손학규보다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장성철 교수님. 저는 좀 안타까워요. 정치권에 정치판에 큰 어른이 없는데 손학규 전 대표야말로 어른 중에 한 분인데 그렇죠. 이렇게 진흙탕 대선 싸움에 본인이 몸을 담근다는 것 자체가 네. 좀 과연 적절한 선택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큰 어른, 통큰 정치하는 그러한 큰 정치인들이 상당히 그리워지는 계절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큰 정치하는 큰 어른이 그리워진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네. 홍준표 의원은 끝까지 선대위 합류 안 합니까? 장 교수님? 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능성이 높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거침없이 하이킥 오늘도 거침없는 정치 평론 해주신 최진봉 교수, 장성철 특임 교수 두 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